전류만 먹는지 후유까지 잘 먹는지 궁금하시죠? 전류만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후유까지도 충분히 잘 먹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9년차 모유수유 전문가가 육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는 아가서원 육아TV 강경희 원장입니다. 모유는 열심히 먹이고 있는데 아기는 자꾸 보채고 묽은 거품면을 보고 속이 불편한 듯 엉구를 찡그리고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 아기가 전유만 먹고 후유는 못 먹고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은 모유의 처음과 끝의 성분이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것과 후유까지도 잘 먹이는 방법에 대해 꼼꼼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모유는 수유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분이 자연스럽게 바뀌는데요. 수유 초반부에 나오는 모유를 전유라고 하고, 전유는 묽고 맑은 상태이고 수분과 유당이 많고요. 색은 약간 푸르스름한 편이에요. 그래서 전유는 아기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장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반면 수유를 계속 진행하면 나오는 모유를 후유라고 해요. 후유는 전유에 비해 색이 좀 더 진하고 지방이 50%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아기에게 포만감을 주고 체중을 안정적으로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표현하면 전유는 이온 음료, 후유는 단백질 쉐이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축한 모유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위쪽은 진하고 제일 아래쪽은 맑은데 바로 이 아랫부분이 전유예요. 후유까지 충분히 먹은 아기는 포만감을 느껴 스스로 젖에서 입을 떼게 되고 만족스럽고 안정된 수유가 가능해져요. 이는 마치 성인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듯이 전유와 후유도 각기 다른 성분과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먹게 되면 영양 섭취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전유는 수분과 유당이 많고 열량이 낮은 편이라 전유만 먹게 되면 아기 몸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아기가 불편해하고 신체 성장과 발달이 더딜 수 있어요. 방귀도 많아지며 다리도 웅크리거나 잠자는 중에도 하며 불편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체중이 잘 늘지 않아 신체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녹변이나 물변을 보게 되는데요. 균형 잡힌 모유 수유할 때의 변은 노란색에 가깝고 치즈처럼 약간 묽은 느낌인데 아기가 전유 위주로만 먹게 되면 거품이 낀 물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후유에 많은 지방이 장내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유당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데 전유만 반복해서 많이 먹이게 되면 지방 섭취가 부족해 모유가 소장을 빨리 통과하면서 유당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때 유당은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 내에서 머물게 되고 산성 환경으로 변하면서 발효되어 녹변과 묽은 물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변을 자주 보게 되고 아기 엉덩이는 그러다 보니까 늘 축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연약한 아기들은 엉덩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항문 주변이 빨갛게 붉게 발적이 되고 발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발진이 생겼을 때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손수건을 조각을 내어서요. 기저귀 바꿀 때마다 항문 주변 엉덩이 사이에 손수건 조각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발진이 생긴 엉덩이에 피부끼리 붙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먹고 나서 금방 또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여요. 전유는 수분은 많지만 열량이 낮아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기는 자주 짧은 간격으로 보채게 되고 엄마는 아기가 배가 고픈 줄 알고 이때마다 수유를 계속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는 또 짧게 먹고 잠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유뿐만 아니라 후유까지도 충분히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균형 잡힌 수유 방법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소중한 우리 아기를 위해 균형 잡힌 모유 수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후유까지도 충분히 먹일 수 있을까요? 첫째, 출산 초기 수유의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양쪽 유방을 번갈아 가며 수유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유방이 아직 단단하고 부드럽지 않아서 아기가 빠는데 힘들어하고 한쪽 젖만 오래 물리게 되면 쉽게 지쳐 후유까지 먹지 못하고 잠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유 초반에는 양쪽 유방을 5에서 10분씩 번갈아 2회 이상 수유하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이렇게 하면 아기의 수유량도 늘고 엄마의 유방도 점차 부드러워지고 수유하기 좋은 상태가 된답니다. 아기의 빠는 힘이 점점 좋아지고 수유 중 잠들지 않고 잘 먹는 시기에는 한쪽 유방을 10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물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수유 5분 안에 나오는 것이 전유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후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생후 3개월 전후가 되면 아기의 수유 능력은 더 발달해서 10분 이내에도 한쪽 젖을 충분히 비울 수 있는 시기가 된답니다. 이처럼 유방 상태가 부드럽고 유도의 신축성이 좋고 편안한 상태일수록 짧은 시간 안에도 아기가 충분한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유 시간에 얽매이기보다는 아기의 빠는 힘과 엄마의 유방 상태를 기준으로 수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는 모유 양이 많은 유방 유형은 한쪽 유방을 충분하게 수유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유방의 윤곽부에서 유두까지 길이가 한 뼘 이상 되는 유방은 모유가 생성되어 유두로 나오는 거리가 길어 모유 정체가 잘 생기고 모유량도 많은 유방의 유형이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유 시 너무 자주 유방을 바꾸기보다는 한쪽 유방을 충분히 비운 후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10에서 15분 정도 한쪽 유방에서 충분히 수유해주세요. 그리고 아기가 한쪽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면 다른 쪽 유방은 뭉치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유축해주고 다음 수유 시에는 유축한 쪽을 먼저 먹이고 반대쪽을 먹지 않아도 된다면 가벼울 만큼 유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때 유축량이 많다면 모유양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유축하고 나서 냉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수유 중 아기가 졸려 하더라도 꼭 깨워서 충분히 먹이도록 해야 해요. 간혹 졸려서 우는 아기를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하고 젖을 물리게 되면 아기는 조금만 먹고 금방 잠들어 버려서 전유만 먹고 후유는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유 중 아기가 잠들 경우에는 발바닥을 자극해 보거나 수유 자세도 바꿔보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아기를 깨워 다시 수유를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수유가 끝난 뒤에는 엄마 유방을 한번 만져보세요. 가볍고 말랑말랑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후유까지 잘 비워졌다는 뜻이에요. 반면 무겁고 딱딱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은 아기의 입술이나 아래 턱이 가도록 수유 자세를 바꿔 다시 수유하거나 손유축으로 비워주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전유와 후유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유 시간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유의 변화 과정이에요. 아기가 꿀떡꿀떡 잘 먹을 때는 5에서 7분 정도면 유방 안의 모유를 60에서 70% 정도까지 먹게 되기 때문에 굳이 전유와 후유를 억지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기가 편안한 상태에서 엄마 젖을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랍니다. 모유 수유는 엄마와 아기를 함께 배워가는 소중한 여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이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엄마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혹시 수유 중에 아기 배가 자주 아프거나 변 상태가 걱정된다면 전유와 후유의 균형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엄마들의 곁에서 아가솜이 늘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